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쪽에 툴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을 N 누르시면은 도구, 뭐, 이런 거에 관한 설명이고요. 요것들을 일단 요 뷰 쪽에 가서 보시면은 초점의 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요 보시면은 화면을 봤을 때 초점 길이를 높이시면 이렇게 높이시면 이렇게 뭔가 차이를 아시겠나요? 요게 낮아질수록 이 투시라는 게 있어서 이쪽 소실점을 보면서 좀 멀리 보는 뷰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하면은 소실점이 거의 없는 이 수평으로 된 뷰가 되는 거예요. 초점의 길이 조절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클립 시작은 이제 뷰를 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는 거, 요 밑에 거는 어디까지 보느냐. 보면 멀리까지 더 많은 영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는 거의 시작점, 요거는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고 하면 여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더 멀리까지 보이죠. 요거는 가까운 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을 한번 새로운 걸로 해서 일반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팅도 기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자, 요거 만드실 때 원숭이를 만들었으면 근데 이제 다른 툴을 해보신 분들은 나는 요걸 기준으로 돌리고 싶다. 그냥 얘가 여기 있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돌아가긴 돌아가긴 하는데 요 중간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볼 때. 딱 하고 싶을 때 요거 중심으로 딱 돌리기 하고 싶으시면 요걸 눌러주시면 자, 요거 눌러주시고 Shift 오른클릭 하시면은 3D 커서로 하시면 요 3D 커서 위주로 돌아갑니다. Shift 오른클릭 하시면 여기. 요거는 이제 저는 그냥 요거 안 쓰고도 그냥 괜찮게 요거 돌아가는데 꼭 정확한 점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Shift 오른클릭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지워버렸는데 자 추가해서 카메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1번 숫자 1번 옆에 누르시면은 카메라를 보기라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돌리면 카메라가 보기에서 없어져요. 요걸 잡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요거는 1번 옆에 있는 물결 모양 눌러서 카메라 보기 해놓고 얘를 움직여 보시면 요걸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를 클릭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화면을 돌리면 카메라가 요거에 맞춰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옵션이 그거 요거는 3D 커서에 맞게 도는 거고 요거는 카메라에 맞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을 초기화해봐. 위에 부분이 의도하지 않은 게 생겨서 그리고 요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 선택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다시 만들어 보고 오르게 했을 때 여기 옵션에서 요거 메쉬를 꺼주시면 이렇게 안 보이게 요거는 선택이 안 되게 이미 선택이 돼 있어서 뭐 의미가 없네요. 자, 큐브를 만들어서 움직여 놓고 선택 안 되죠.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꺼주고 켜주고 하는 옵션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것들도 몇 개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요거는 요거 하면 위축이 하나 더 생기죠. 3D 커서를 꺼주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주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석을 이렇게 써놓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석을 꺼주시면 안 보이게 도 됩니다. 그 외에도 얘들을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뭐 그 외에 뼈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꺼줄 수도 있어요. 오리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블렌더 작업을 하면서 딴 툴하고 좀 틀린 게 여기에 이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선이라고 이렇게 와이어들이 보이는데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 안 보이거든요. 요거를 와이어프레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보이게 설정해 주는 게 요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정을 할 때 요거를 단축키가 따로 없어서 오른 버튼 눌러 가지고 빠른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Q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Q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세팅이에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빠른 즐겨찾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 버튼 빠른 즐겨찾기 추가. 큐. 블렌더가 기본 단축키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거를 그냥 일반 단축키로 넣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기본에 있는 단축키를 그대로 쓰는 쪽으로 하려고 해서 빠른 즐겨찾기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언제든지 없애고 하는데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 정도로 해주시고
요거는 반투명, 그러니까 반투명 할 거예요. 요거 단축키 있어요. 요거 Alt Z, Alt Z. 요거는 요거 와이어 프레임 모드 이제 반투명으로 되어 있네요. 솔리드 모드, 머터리얼 모드, 렌더링 모드 네 가지가 있는데 렌더링 모드를 하려니까 아까 제가 또 지워버린 애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지우개로 애들 좀 지워버리고 처음에 Shift A 했을 때 제가 카메라 지웠는데 여기서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 포인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는 여기 설정에서 더 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로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나와요. 이게 요 네 개는 여러분이 이제 키보드로 Z 누르시면은 와이어프레임 모드, Z 눌러서 솔리드 모드, 그리고 Z 눌러서 머터리얼 미리 보기. 머터리얼은 다른 색깔이라든가 뭐 질감이 들어간 건데 지금은 따로 들어간 게 없으니까 흰색으로 뭐 들어가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렌더 디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도 움직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되는 걸 확인하죠. 블렌더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렌더링이랑 라이트나 이런 게 심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는 Z 눌러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솔리드 모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쉐이딩이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클릭해 보시면 다르게 보이는 게 매트 캡 눌러주시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매트 캡을 요걸 클릭해서 하시다가 랜덤으로 해주시면 각각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좀 비슷한 색깔인 것 같은데 랜덤 맞나? 기본적으로 저 색깔이 좀 먹어서 있어서 그런 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움직여 보시죠. 이거 랜덤 같지 않은 랜덤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는 랜덤으로 되는 게 있다. 뭐 그 정도고 요건 뒤쪽 페이스 출연하기 뒷면 선택 뭐 뒷면이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인데 요것들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잡고 화면 돌아가요. 이 설명을 지금 해서 해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요거 잡고 이렇게 요거는 잡고 클릭 위아래 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펜 Shift 해서 움직이는 거랑 같은 거죠. 요거는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 카메라 뷰를 토글하는 건데 지금 없죠. 요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시가 안 먹는 모든 면이 다 똑같은 아이소메트릭 뷰를 놓고 전환이 되는 키예요. 요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를 어떤 거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렌더를 작업하실 때는 좀 일반 긴 키보드 뭐 옆에 넘버락 키가 있는 키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옆에 키보드가 쭉 있으면 옆에 숫자랑 뭐 계산기처럼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넘버락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1번을 누르시면 넘버패드에 넘버락이 아니라 넘버패드죠. 넘버패드에서 1번 이렇게 누르시면 요걸로 되고 3번 누르시면 오른쪽 7번 위에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자, 이걸 누르실 때 컨트롤 누르고 1번 하시면 뒷면, 컨트롤 하고 3번 누르시면 왼쪽, 컨트롤 하고 7번 누르시면 아래쪽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수시가 꺼지고 켜지고 지금 요거죠. 요게 단축키예요. 그리고 저도 뭐 잘 쓰지는 않지만 6번 누르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4번 누르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8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고 2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건 9번, 7번, 아니 9번 누르면 반대로 토글이 되네요. 가령 1번으로 해놓고 9번 누르시면 뒷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3번 넘버패드에서 3번 밑에 있는 델 키를 누르시면은 점하고 DEL 써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요것만 포커싱이 딱 돼요. 멀리 있어도 잡혀요. 요거는 그냥 그 슬래시 키 누르시면 요거 하나만 보여요. 솔로 모드라고 해서 다른 툴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굳이 딴 것들을 다 숨기지 않고 단 하나만 보여주는 거. 요거는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는 요 슬래시 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되나요. 요게 이렇게 해놓고 다른 게 켜져 있는데 안 보이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해서 다시 눌러 주셔야 나옵니다. 일단 요 정도 설명이 됐고요. 근데 여기 이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것들이 뭐냐? 뭐 이거는 약간 클릭했을 때마다 약간 틀려지는데 일단 얘들 지워주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봤을 때 얘 기본값 뭐 설명이나 이런 거 같이 나온 거예요.
공간, 얘는 렌더링이 있는데 렌더 엔진을 여기 내장으로 되는 게 EV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EV로 쓰겠다. 사이클로 바꾸시면 조금 느려지면서 좀 요거 GPU 계산으로 하시면 좀 더 빨라지는데 그래픽 카드가 좀 좋을 때 얘기. 그리고 요거 형식 뭐 화면 어떻게 렌더링 할 때 뭐 관련된 것들이고 요것들도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 씬에 대한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월드라고 그래서 이 전체 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인데 요것들도 일단 넘어. 컬렉션은 요 위에 컬렉션 같은 거. 요거는 얘 이름이 이렇게 되고 어떠어떠한 표시가 된다. 요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모디파이어가 중요한데 여기다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 한번 해보자면 옵티비전 표면하시면 아주 부드러워져. 요런 것들을 모디파이어라고 하고요. 일단 지울게요. 요거는 나중에 텍스처나 이런 질감. 주로 모디파이어랑 요거 프로퍼티 요거 주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애니메이션도 또 넘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애니메이션 쭉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액션이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으면은 스페이스바 할 때 쭉 플레이가 돼 버려요. 지금은 제가 툴로 바꿔놨기 때문에 시프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변환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단축키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모델링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툴에 대한 설명이나 전반적인 레이아웃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직접 수정하는 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들도 실제로 많이 안 쓰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